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아동 발달 전문가이신 정유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한테는 아마 찹쌀떡가루 그쵸? 이렇게가 더 유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전문가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답을 찾고 싶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그 오픈 커뮤니티에 올렸거든요, 선생님. 그쵸? 네. 같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저희 그 닉네임 귀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힘들어하던 복잡한 마음속을 단번에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라고 이 제목만 보고 정답을 찾고 싶으신가요? 라는 이 제목만 보고 내 마음을 한 번에 정리해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했거든요. 난 정답이 필요해.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정말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나? 그랬던 거 아닐까? 화도 안 내고 싶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정유진 선생님 이야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다 보고 계신 거죠. 이게 지금 앞에 안 계신 상태라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왔으니 네,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여기 사진에 보면 저희 둘째가 이제 어릴 때 울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저희 아이가 아빠한테 뭐 핸드폰 이모티콘을 보낸다고 하면서 이제 제 핸드폰을 빌려갔었는데 제가 되게 급한 전화가 와야 되는 때였어요. 핸드폰을 찾는데 저희 아이가 빌려가고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너 이거 빨리 찾아야 돼. 엄마 진짜 급하다 하면서 막 화를 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어딘가 받아서 어딘가 잘못 뒀다가 저희 아이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이를 혼낸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그때 이제 저기 보면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히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엄마도 되게 화를 내기 싫은데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엄마한테 이 하트를 찝어줘. 그럼 엄마가 정신을 차릴게.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입혀줬던 옷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이 저의 육아 그리고 제가 어떤 엄마인지를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사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솔직히 저는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자책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엄마고 더불어서 이렇게 뭔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엄마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는 지금 뭐 하이토닥을 이끌고 있고 아동발달센터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SNS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툰으로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즘 부모는 어떠냐는 우리 자람의 질문을 들었을 때 되게 딱 떠오르는 짤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뭐 이런 데 이렇게 보시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일상, 본인의 일상을 이렇게 찍은 영상을 CCTV로 찍은 영상을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개하는 장면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거죠.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렇게 짜증을 내고 뭐 이런 장면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몇천 개가 달렸어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을 약간 다그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떼를 부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뭐 이런 질문이었다면 선생님, 제가 우리 아이가 떼를 부려서 너가 그렇게 떼를 부리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아이한테 적절한 말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정답에 근접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정답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디어가 워낙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또 이제 바쁘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정보를 흡수하기엔 이게 여력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전처럼 애 키우는데 정답이 어딨어? 뭐 육아에 정답이 어딨어? 뭐 이럴 때는 본인의 이게 육아 자율성이라도 확보가 되는데 이제는 미디어에서 딱 정답을 찝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않은, 그걸 놓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불안해질 수 있구나. 실수하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즘 부모들은 이제 정답을 많이 알려고 한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자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좀 떠오르는 컨텐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들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던 이제 컨텐츠라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애착이 형성되는 단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댓글이 정말 400개 정도 달릴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글들이,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얻었던 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들하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분유를 먹이고 있구나. 내가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폐 공생 단계라고 해서 부모님이랑 자기를 분리를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기동력이 생기잖아요. 막 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다른 사람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애기들 처음에 보면 엄마한테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막 후다닥 이렇게 오고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이게 확인을 하는 거죠. 나랑 다른 사람인가 아닌가. 그쵸?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란 엄마를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엄마야 이렇게 인지 하나로 통합돼서 이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쁜 엄마, 하나는 좋은 엄마.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분유를 늦게 주고 이유식을 늦게 주고 뭐 이런 엄마, 나쁜 엄마. 기저귀 늦게 갈아주는 엄마, 나쁜 엄마. 울고 있는데 안 안아주는 엄마, 뭐 나쁜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는 이제 나쁜 엄마로 인지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쵸? 정답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쁜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약간 고민을 하기 쉬울 텐데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수하게 쌓아온 좋은 엄마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안아주던 우리의 모습이 있고 아이가 배고파할 때 분유를 먹여주던 우리의 모습이 있고 아이가 불편할 때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던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쌓여서 아이한테는 이제 애착 고무줄이라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분유를 당장 주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좋은 경험들로 인해서 바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지만 대체로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야 라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균형들을 이렇게 쌓아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분리돼 있던 나쁜 엄마와 좋은 엄마가 이제 통합이 되기 시작을 그쵸.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보통 저 얘기를 정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좋은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균형을 갖고 통합된 대상으로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이 예착 고무줄이라는 컨텐츠를 하면서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었던 게 제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쓰는 동안에 너무너무 이제 전문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첫째도 어리고 둘째도 어리고 둘 다 어린데 저만 바라보고 있고
저는 양가 어른들의 이제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이제 동시에 같이 해야 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본의 아니게 짜증을 내는 순간도 있고, 지쳐서 아이들의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결국에는 이 애착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자산들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던 자산들이 이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때 조금 많이 스스로 많이 위로를 받았었던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제가 이거 다음 장면이 이러다가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저한테 자꾸 뭐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계속 저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력이 안 되니까 바로바로 못 해주면 첫째는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둘째는 뭔가 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저를 찾으면서 또 울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저를 찾으면서 계속 울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저는 저대로 설거지 이렇게 막 쌓여 있고 애들 밥할 때는 또 막 돌아오고 있고 막 완전 이런 상태에서 저도 번아웃이 돼서 같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 컨텐츠를 그리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버거워서 이제 화를 못 참고 화를 냈었던 엄마였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죄책감을 느꼈던 엄마였지만,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엄마가 일도 많고 2명을 다 챙겨야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 니네들이 나한테 알려달라고, 엄마 화내지 말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저는 화를 안 내는 엄마라는 정답대로 살 수는 없었지만, 하지만 저희 아이들 사과를 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엄마는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제가 화를 냈을 때 저한테 압도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제가 화가 났을 때 저의 화를 다룰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걸로 화내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로 화내. 됐어 엄마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그게 이제 또 친구들한테도 약간 센 친구들한테 얘네들이 밀리지 않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내가 정답대로 살진 않았지만 이게 발현됐던 게 결국에는 이제 아주 나쁜 악수는 아니었구나를 이제 깨달았고, 저는 귀 기울여 줄 수는 없는 엄마였어요. 계속 전화도 많이 오고 빨리 일도 처리해야 됐고 일이 너무 많았고 귀 기울여 줄 수 없는 엄마였지만, 이제 아이한테 항상 얘기를 했던 건, 엄마가 지금 통화를 할 때는 너의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 엄마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들어줄 수 없어. 하지만 이거 이외의 시간에 너한테 귀 기울여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이의 말에 경청해 줄 수는 없는 엄마였지만, 그러니까 정답을 가진 엄마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엔 아이한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엄마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아이한테 발견된 건 낄낄빠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에 대해서 되게 빨리 변별을 하더라고요. 약간 눈치가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지쳐 있었어요. 막 밤에 애들 통잠 안 자니까 이제 통잠 안 자니까 이제 재우다가 저는 뭐 낮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지친 엄마라서, 제가 너무 지쳤을 땐 아이한테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깐 너네들하고 놀아줄 수 없어. 근데 이거 엄마가 좀 회복하면 놀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게 정답의 엄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집중하고 아이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뭐 이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회복이 된 후에는 아이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희 아이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엄마를 배려해본 경험이 이제 또래들을 배려하는 경험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거라, 내가 정답대로 살지 못했었던 것이 아주 나쁜 영향만을 주지는 않았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굉장히 찾고 싶어 하시고 정답대로 살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 미디어가 우리한테 주는 정답은 사실 이게 산으로 보면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울대 들어가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책 펴고 육아라는 거를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고군분투하는 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그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이 정답만 찾을까에 대한 통찰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 동생이 이제 한참 육아 중이거든요. 이제 신생아 육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도 또 이제 막 정답을 찾고 있어요. 정답을 찾다가 어떤 육아 그 육아 블로거의 글을 저한테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캡처한 이유가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분이 저에 대한 글을 열심히 찾고 뭐 공부하고 그랬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캡처해서 보냈는데 제가 사실 꽂혔던 건 뭐냐면 이분이 결국에 저의 책이나 저의 컨텐츠를 보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반가웠었어요. 물론 도움이 됐겠죠. 안 되진 않았겠지만, 근데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됐던 건 내가 우리 아이랑 소통하려는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시행착오의 시간들 있잖아요. 이 시간들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도움이 됐었다라는 맥락에 이제 글을 남긴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나요에 대한 답 중에 가장 최고의 답을 이분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답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에서 딱 집어주는 쪽집게 같은 정답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바람직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볼 때 왜 우리가 이제 그 짤에서 막 몇천 개의 욕이 달렸던 그 분들의 그 짤들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왜 애를 저렇게 키워라는 눈으로 보지는 않게 돼요. 저는 오히려 정말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미디어에 나온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라서 성장 동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쪽집게처럼 이렇게 정답을 딱 집어주는 이런 미디어보다는 뭔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들을 지지해주는 컨텐츠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방송 시청률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람직해야 되는 그 미디어들에 우리가 노출될 경험들이 적어지다 보니 우리 스스로 조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판단하라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스스로 좀 마음가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부모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정답을 가진 승자보다 회복력을 가진 패자 부활자가 되라고. 네, 우리는 어차피 처음 해보는 육아 완벽하게 못해요.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정답이라는 걸 이제 가르쳐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조차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답대로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고군분투했던 그 노력들이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둘의 관계에서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쳤으니 여러분들도 어떤 정답을 찾기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두 분이 짜고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저하고는 각각을 뵀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은 들으시면서도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저거 내가 한 얘기인데 지금 받아서 하고 있나?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아까 네. 청경호 선생님 얘기하실 때, 저거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근데 저의 생각이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듣고 나니까 진리였구나라는 생각을 내 확신 있게 생각.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공유를 하고 나눠야 되는 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굴파는 거 같기도 하고 맞나 싶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또 서로 간의 동력을 얻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 해주시는 중에 그런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 나는 고유한 엄마다. 내 아이에게. 내가. 그렇잖아요. 고유한 아빠고 고유한 엄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사례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노력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시도해 봤었던 거 고민했던 거 아이 마음에 닿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막 그 사례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도 그랬다. 아이도 양쪽에서 울고 나도 울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유진 소장님이 해주셨던 행동이 아까 청경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네, 그렇죠. 그럴 때 왜 울어? 엄마는 참고 이렇게까지 하잖아. 이러지 않고 나도 힘들다고 지금 그래서 나도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런데 잊지 않는 건 그건 거죠. 내가 너희들과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트 이걸 그럼 가리켜봐.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한번 알아들어 볼게. 이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또 존중하는 방법. 선생님 크게요. 아, 네. 그게 이제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엄마가 느끼는 어려움들을 아이들한테 토로하고 그대로 이제 같이 고민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이제 동등한 인격체로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아이한테 한탄만 해서는 안 되죠. 나 이게 힘드니까 너 때문에 그렇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맞아요, 말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조금만 기다려줄래라고 양해를 구하는 거. 그건 이제 되게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우리가 정답이라고 하는 게 나아가야 될 방향이잖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 그게 곧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이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부모가 읽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하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부모라는 역할에 대해서 받아온 정의가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종 관계에다 놓고 보는 거죠. 아까 왜 정점에는 부모가 네네. 있고 네네. 아래에서 그 억울한 아이들이 네. 있고 나는 엄마 아빠가 바라는 대로 커야 되고 원하는 대로 부모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네가 커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땐 사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저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역할이 남고 저 아이는 내가 하는 대로 커야 하는 역할만 남는 거죠. 의무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처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도 잘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이제 저 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서로가 돕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오픈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는 보통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가장 인상적인 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무언가 실패하면 혹은 상처를 받으면 그 순간에 두려워하고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다음에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을 통한 성장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면을 보게 될 거야. 아까 아이가 나는 화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화를 다룰 수 있는 아이. 화를 잘 내는 엄마 덕에 저 정도? 오케이. 내가 한번 다뤄보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되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또 내가 뭔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좀 눈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다. 내가 지금 요즘 버거워 라는 걸 공유했을 때 배려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이 질문 하나 해보면서 넘어가고 싶었었어요. 우리 유진 소장님께는 네. 충분한 회복력이 있나요? 소장님께는? 우선은 제가
그냥 입에 약간 이게 디폴트로 그러니까 항상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 그런 거였어? 아 이제 아. 알았네? 엄마 이제 알았네? 아 미안해. 이 말은 아. 정말 항상 그냥 달고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였어. 네, 그러니까 음. 항상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저희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으면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걸 이제 노력하지 않을 만큼 몸에 붙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예 그 워딩을 그냥 통째로 외워서 항상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갈등이 길어질 일들은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거였어. 이렇게. 아 진짜 그쵸? 몰랐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몰랐어. 그 사과네요. 미안해. 그거 그쵸. 미처 몰랐네. 네. 네가 말해준 덕분에 내가 알았어.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떠셨는지 잠깐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여기 여러분 막 여기 조명 있고 마이크 있고 되게 긴장될 수 있는 환경인데 사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보다 더 편하게 했어요. 여기 이 자람이란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알아서 약간 남의 가정집에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아. 놀다 가는 이런 느낌도 있었고 뭐 좀 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떡이라도 드지. 무엇보다 저는 오늘 너무 옆에서 들으면서 제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푹 빠져서 들었어요. 그래서 큰 배움을 얻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들으실 줄은 몰랐고요. 네, 100번이 이거 넘게 네. 계신다고 오늘 그러고.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원을 늘려야 됐었어요. 네. 하루 종일.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제 부모 교육 한다고 하면 많으면 한 10분, 15분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저는 그냥 교사로서, 현장 교사로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갖고요.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이야기했는데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부모와 함께 부모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람 패밀리 미니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